12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 충분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기하죠. P이면 Q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참입니다의 기호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P라는 것을 충분조건이라고 하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조건. 그래서 화살을 누가 쏘고 있는지, 누가 맞고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조건이 되고 충분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화살을 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충분조건이 되고요. 화살을 맞고 있는 상황이 참이라면 필요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P이면 Q이고 Q이면 P인 이러한 상황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하죠. P이면 Q이고 Q이면 P인 상황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게 되고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정확히 같은 집합으로 표현되었을 때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 PQ에 대하여 다음 중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대요. P는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화살을 맞으란 얘기죠. 이것이 참이 되며 반대로 화살을 쏘는 상황은 거짓말이 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P는 Q인 것은 거짓이 되어야 되는 상황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X가 1이면 X제곱과 X는 같죠? 이것은 참이 됩니다. 자, 거짓되라고요. 1번은 될 수가 없고요. 자, x와 y가 같으면 제곱을 한 것 또한 같습니다. 여전히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x가 y보다 크면 똑같은 z를 뺀 것도 부등호가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참 됩니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4번 보기 보면 x 곱하기 y가 양수라고 했어요. 자, 곱했을 때 양수면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x가 양수, 0 포함 양수이고 y 또한 0 포함 양수라면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은 4번임을 알 수 있죠. 자, 5번도 확인해 볼게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아니다? 두 개를 곱해서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x가 0이 아니고 동시에 y 또한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q 조건을 봤더니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x도 0이 아니고 동시에 y 또한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하다 보니 필요 충분 조건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4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72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x는 0이고 y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몇 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x가 0이고요. 동시에 y도 0인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기 봤더니 x 곱하기 y가 0이다? 이런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지 않습니까? 동시성이 필요 없죠.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된다라는 것은 둘 다 0이 되어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자, x가 0이고 y가 0이면 제곱의 합도 0이며 동시에 제곱의 합이 0이면 x도 y도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 되는 것도 똑같이 x가 0, y가 0일 때를 만족하겠죠. 자, 리을 같은 경우라면 x하고 y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x와 y 같을 필요 없죠. 0으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복소수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x라고 해볼게요. x 플러스 yi가 0이 됩니다 라는 조건. 자, x가 실수값이고 y가 실수값이다 라고 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은 여전히 x가 0이고 동시에 y도 0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에 x, y가 실수란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x 값을 실수가 아닌 i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y 값을 마이너스 1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0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0 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 반드시 실수부와 허수부가 실수값이다. 실수 조건이 뒷받침되어야지만 x도 0, y도 0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 루트 2라는 값이 0 된다라는 것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x가 0이 되면서 동시에 y 또한 0 돼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여기도 조건이 필요하겠죠. x와 y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자, 유리수 조건을 만족할 때는 x도 0, 동시에 y도 0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73번 문제로 가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 합집합 A 빼기 B, 그 결과가 A 합집합 B를 만족합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집합을 조금 조작을 좀 해봐야겠죠. A 교집합 B는 그대로 가고요. 뒤에 있는 것을 빼기 차집합을요. A 교 B 여로 갑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요. 이거 왜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집합의 연산 법칙, 기초연산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A 교집합으로 묶기 위해서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빼기는 대수적인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산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A의 교집합으로 묶어요. A의 교집합으로 묶게 돼버리면 B 집합과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자,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말하게 되고 전체 집합과 A를 교집합했을 때는 그냥 A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A가 나오는 결과가 A 합집합 B랑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집합 B랑 같아야 한다. 자, 그럼 A 합집합 B라는 합집합이 A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A라는 집합이 B를 품고 있는 상황이라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상황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건 아니죠. 자, B가 A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까? 아닙니다. A가 전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A 합집합 B가 전체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째 유형은 충분조건, 필요조건에 대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374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가 아니다, not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Q가 not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얘기는 자, 이러한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P는 not Q가 되어야겠죠. 자, 이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자, P라는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이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요. 그러면 Q와 R을 봤을 때 Q는 필요조건이다 보니 화살을 맞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R이라는 진리집합, R 잡아볼게요. R이라는 것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겠죠. 자, 이 두 개를 적당히 잘 섞어서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거랑 같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Q의 여집합을 안쪽에 그리고 R의 여집합을 바깥쪽에 표현해도 같은 결과라고 얘기했죠. 자, 이 두 개를 섞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P가 가장 안쪽에 Q의 여집합이 그 다음이고 R의 여집합이 그 다음. 그래서 P,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R의 여집합. 자, 이러한 상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이러한 그림과 정확히 똑같은 그림을 하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지우고요. 그러면 R이 가장 안쪽으로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 Q,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1번 보기는 P이면 not R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이면 not R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이 돼요. 자, Q이면 not P다, Q이면 not P다 여기 보이네요. 따라서 2번 또한 참이 됩니다. not Q이면 not P다, not Q, not P 그런 말 못하죠. 자, 4번 볼게요. R이면 not P다,
R이면 not P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집합이라면 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not Q이면 not R, 보기 5번 not Q이면 not R은 여기 보입니다. 따라서 5번도 참이 되고요. 3번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집합을 작은 집합, 포함되어 있는 집합에서 포함하고 있는 집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명제라면 참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진리집합, 부분집합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슷한 문제 더 가볼게요. 376번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P면 Q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합 P라는 집합이 포함되면 됩니다. 자, Q에 포함되면 되겠죠. 이렇게 진리집합 처리하면 되고요. not Q면 not R이다 라는 얘기는 not P면 즉 P의 여집합이면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포함 관계를 설정하시면 돼요. 자, 두 개를 결합하고자 합니다. 이걸 좀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이 안쪽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P의 여집합이 바깥쪽에 있는 이러한 포함 관계를 만족하게 될 것이며, 자, 이 두 개를 섞게 되면요. 자, Q의 여집합이 가장 안쪽에 있죠. Q의 여집합이 안쪽에 포함되어 있고, P의 여집합이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R의 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의 포함 관계를 만족할 겁니다. 자, 이 그림과 정확히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R의 여집합이 가장 안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아니라 R이죠. 자, R이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P 그려질 것이고요. 가장 안쪽에 Q가 그려지겠죠. 자,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서 이 두 가지의 그림 가지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Q는 이렇게 되는 것이 참인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즉 P이면 Q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자, P면 Q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은 충분 조건이돼요.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R이면 Q입니까를 묻고 있어요. 근데 R이면 Q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니은도 참이 되고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R이면 P입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예, R이면 P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376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 모두 참이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4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의 진리집합과 그에 이제 참거짓을 논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들이 각각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하자. 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시되어 있을 때 각각 어떠한 조건인지를 찾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P하고 Q의 관계를 보면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Q이면 P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참이 됩니다. 그 얘기는 P라는 값은 주어예요. 화살을 맞고 있으니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요 조건이 되고 not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자, 서로 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로 소라는 개념은 집합에서 봤을 땐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을 말하게 되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서로 소라고 합니다. 자, 이 서로 소일 때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를 여집합 처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A의 여집합 안에 B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전체가 이렇게 있을 테니 A의 여집합 안에 B가 들어있다 또는 B의 여집합 안에는 A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다. 자, 서로 소일 때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R과 P는요. R은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고 서로 소 아닙니까? 그러니 포함 관계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R의 여집합이 P를 품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일정 부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R과 P와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성립하겠죠. 그 말은 P이면 Q가 R이 아니다.
이것은 명제 자체가 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R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여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를 분명히 기억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바뀌어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380번 문제로 가볼게요.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세 조건 P와 Q와 R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건은 지금 범위로 나와 있지만 정수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정수값만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P라는 것을 집합으로 표기한다. 즉 진리집합으로 표기했을 때는요. 자, X들의 모임인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Q라는 것도 마찬가지 정수값만 고려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정수 이게 0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요. 자, 집합 R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양끝 값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포함해야겠죠. 1, 2까지 가는 이러한 집합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1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묻고 있어요. PQ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P라는 것은 Q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Q가 P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보니 P는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 조건. 자, 집합으로 그림을 그리면 Q가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P가 바깥쪽에는 이러한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 P라는 집합은 P라는 조건은 Q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P와 R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P라는 것이 마이너스 1, 0, 1이고 R은 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R은 이 밖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P를 품고 있는 집합으로 표현되다 보니 자, P라는 집합은 R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답을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얘가 필요 조건인 이유는 Q가 P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의 근거는 R이라는 집합이 포함 R보다요 P를 먼저 써야겠죠. P라는 집합은 진리집합은 R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를 써 주시면 되겠죠. 자, 15번째 유형으로 갑시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어떤 상수값을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 P라고 할까요? 이를 P라고 하고요. 얘가 Q라고 합시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이란 것은 화살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이 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게 포함돼야 되죠. 자, 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여기 있는 부등식의 범위를 포함하는 구조로 이 a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등식을 풀면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플러스 8이 음수입니다. 4 곱하기 2가 8이고 둘 다 풀었으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가 Q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양끝값은 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a가 요쯤에 있고요. 플러스 a는 저 뒤쪽에 요쯤에 있으면 되겠죠. 0이 어딘가 가운데 있어서요. 그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면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면 물론 양끝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필요 요건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4 두 개만 대소 비교를 하면 되는데 분명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합니다. 문제는 등호예요. 등호를 허락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둘 다 어차피 양끝값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집어넣더라도 어떠한 P라는 집합이 Q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A 값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4라는 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만 알 수 있게 되고 양수 A의 최소값은 4가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4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83번으로 가볼게요. 두 조건 PQ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 x 빼기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Q는 x가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의 조건 주어져 있고요.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어달래요. 그럼 not q라는 것이 충분 조건이다 보니 이렇게 가는 상황이 참이 되어야 합니다. 즉 not q라는 것이 참이 되어야 합니다. 요게 참이 돼요. 자, 요것과 같은 명제가 뭔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참이라는 얘기는 그 대우 명제 또한 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P가 아닌 것은 Q입니다 라고 설정해도 참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걸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왜 얘로 접근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P라는 것은 사입 범위가 아니라 벌어지는 범위입니다. 그것을 여집합 처리하면 사입 범위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입 범위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절대값 x-2라는 것이 10이라는 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먼저 해결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x-2가 절대값을 붙였을 때는 10보다 작다. 이 녀석이 이것의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요. 즉 낫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낫p의 범위는 사이범위다 보니 x-2라는 것은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하며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되며 양변에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부터 x값은 12. 자, 이러한 사이에 있는 범위가 낫p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마이너스 8이 여기 있어요. 12가 이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낫p의 진리집합이 되며 양극값은 포함하지 않죠. 자, 그럼 q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q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어떠한 a 값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다시 말하면 a를 여기다가 설정했을 때 그를 포함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등호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죠.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더라도 낫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8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낫p는 q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8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어서 가볼게요. 16번째 유형입니다. 385번 문제. 다음은 n에 대한 명제 주어져 있습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입니다. 라는 것을 자, 대우를 이용하여 그 명제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대우 명제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죠. 제곱이 짝수이면 원래 수 짝수이다의 대우 명제는 n이 홀수이라면 그들을 제곱한 n제곱 또한 홀수가 됩니다. 자, 이것이 참인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n이 홀수다라고 먼저 써야겠죠. 일단 대우 명제를 기록해 봅시다. n이 자연수 n이 홀수이면 n제곱 또한 홀수이다. 이것이 지금 대우 명제가 되고요. 자, n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n의 값을 2k-1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홀수일 때는 2k-1, 짝수일 때는 2k 설정하는 것은 증명의 기본적인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을 제곱한 거예요. n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으로 처리되고 이를 2로 묶어서 처리하게 되면 마지막에요. 1이 남아요.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자, 2로 묶었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짝수입니다를 표현해 주는 식이고 1을 추가적으로 더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지금 홀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자, 따라서 요 결과 또한 n제곱 결과 또한 홀수가 되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7번째 문제가 교류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에 모순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어떠한 증명 방식이 되며 굉장히 중요한 증명법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이 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해 봅시다. 자,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유리수라 가정하면 1 플러스 루트 2라는 유리수에서 1이라는 유리수를 뺐습니다.
자, 그럼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뺀 것은 당연히 유리수가 나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1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은 모두 유리수이므로 계산 결과 또한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는 루트 2가 애초에 무리수다라는 가정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즉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의 모순이 되므로 주어진 1 플러스 루트 2의 값은 무리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을 귀류법이다라고 합니다. 18번째 유형입니다. 차를 이용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자, a 빼기 b가 양수라면요. 영포함 양수라면 당연히 a라는 것은 b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특히 a, b가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요. a와 b 중에서 a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그를 제곱을 해도 그를 루트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말은 만약에 a, b가 양수란 조건이 없을 때는요.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뀔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38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a, b, x, y가 실수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제시되어 있죠. 자,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빼서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주어진 부등식은 참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빼기 처리했습니다. 좌변의 모습 빼기 우변의 모습이 뭐가 되는지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 쪽 전개를 하고요. 이쪽 전개에서 만들어진 식 중에서 지워지는 것을 지우고 지워지는 것을 지우고 남아있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a의 제곱, y의 제곱 남아있죠. 그리고 플러스 값으로 b의 제곱, x의 제곱 남아있게 되고요. 마이너스 값으로 2배의 a의 b의 x, y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자,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즉 a, y에서 b의 x를 뺀 그 전체의 제곱의 식이 남아있게 되고요. 지금 여기 들어갈 가의 모습이 이 녀석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된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등호는 얘가 0일 때 등호를 만족할 텐데 이 안에 있는 ay 빼기 bx 값이 0일 때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ay 빼기 b의 x의 값이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나를 채워도 괜찮고요. 또는 ay 값이 bx가 된다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391번 이어서 볼게요. 다음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자, 요걸 제곱하고 요걸 제곱했을 때 그 차이를 조사해서 이것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제곱을 해보셔야겠죠. 자, 앞에 부분 제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에 플러스 2배의 루트 ab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자, 뒤에 부분 제곱하게 되면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도 지워지게 되고 b도 지워지게 되고 남아있는 것은 2루트 ab만 남아있게 되고 이것이 가에 들어갈 값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a가 양수, b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2루트 ab 또한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부등호는 왼쪽이 더 커야 되는 상황이 당연하며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양수이므로 양배 루트를 취한 것도 부등호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19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a와 b를 더한 후 2로 나눈 것을 산술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a와 b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처리한 그 결과를 기하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항상 산술평균 쪽이 기하평균 쪽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를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양수 조건일 때 사용합니다.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사용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식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식을 변형해서라도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상태로
바꾸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등호가 언제 만족되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호는 A와 B가 똑같게 되는 그 상황에서 등호를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등호를 만족할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만들게 되며, 그 상황이 A, B의 관계는 둘이 같은 상황일 때 등호를 만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93번 문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 식은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한 구조의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식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x 마이너스 2로 식을 조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하게 되면 원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 2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더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은 곱이 일정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2배의 루트, 이 두 개를 곱한 값이요 1이겠죠. 그것에다가 2를 추가적으로 더한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그러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두 개의 합이 요거랑 비교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더한 2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서 요 녀석이 4가 되며 요 값은 주어진 원래의 식은 4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게 되므로 최소값은 4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언제 등호를 만족하는지, 만약에 최소값을 묻는 게 아니라 언제 최소입니까?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그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x-2라는 값과 x-2분의 1이라는 값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인 x를 찾아서 그때 x값에서 최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풀어보게 되면 x-2의 제곱이 1 되는 거 아닙니까? 1이 될 것이고, 그럼 x-2는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인 상황이 될 것이며, x값은 2를 추가적으로 더한 3이 되거나 1일 때를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에선 될 수가 없고, x가 3이라는 값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 이렇게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양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은 x 곱하기 y가 언제일 때 최소값 누구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이를 전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전개하게 되면 x 곱하기 y로 표현될 것이고요. 곱하게 되면 플러스 9 따라올 거고, 곱하게 되면 4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겠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x 곱하기 y분의 9, 4, 36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이걸 숫자니까 큰 문제 없이 xy 플러스 xy분의 36, 곱이 일정한 구조가 이게 보이죠? 두 개를 더한 숫자는 13이 따라올 겁니다. 이것은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 이제 곱이 일정하다 보니 2배의 루트 두 개를 곱한 값이요 36 되겠죠? 그리고 13을 여전히 따라오는 식의 구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 최소값은 이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건 6이지 않습니까? 자, 12에서 13을 더한 25라는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근데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라면 이 두 덩어리의 값이 같게 될 때 최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xy라는 값과 x 곱하기 y분의 36이라는 값이 같게 되는 상황에서 최소를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 x 곱하기 y라는 값의 제곱이 36을 만족하게 될 것이며, x 곱하기 y는 6일 때 최소를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답은 a의 값은 6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자, b의 값은 25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 a 더하기 b의 값은 3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39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명제 xy가 무리수이면 곱한 것도 무리수이다 라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로 알맞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무리수이면, 두 개가 무리수이면 곱해서 무리수 되는 거 아니죠? 뭐가 있겠습니까? x가 3, 루트 3, y가 루트 3이면 무리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는 무리수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뭐 어렵지 않게 5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04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빼기 18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부정이 참여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어떤 실수 x는 모든 실수 x로 바뀝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주어진 부등호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참이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구조다 보니 뭐 이렇게 떠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접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계산해 봅시다. b-의 제곱은 81이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 k가 됩니다. 자,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야겠죠.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 자, k의 값은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81이라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다 보니 k의 최소값은 8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406번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집합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각각 P는 2차 부등식, 자 Q는 1차 부등식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라지 PQ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이에 있다 아니면 벌어지는 범위다 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기억 조건 봅시다. A가 만약에 0이다라고 했어요. A가 0이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도 0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Q라는 집합은 B가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P는 공집합이 되는 게 분명하죠. 자, 니은 A가 양수라고 했고 B가 0이다라고 했어요. 자, A가 양수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건 사이범위로 표현되겠죠. 자,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 사이에 있는 값으로 범위가 표현될 겁니다. 등호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Q라는 조건은 B라는 값이 어딘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B를 0으로 잡았대요. 그럼 0이 여기 있게 되고요. 0보다 큰 집합은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게 지금 진리집합 Q가 되며 이것이 지금 진리집합 P가 됩니다. 그럼 P는 Q에 포함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라면 이제 벌어지는 범위겠죠. 1보다는 작게 되고요. 그리고 2보다는 큰 이러한 범위가 진리집합 P의 모습이 될 거고요. 자, Q의 모습은 B가 3일 때라고 했습니다.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3보다 큰 이러한 영역으로 Q라는 진리집합이 잡혀 있겠죠. 자, 그러면 Q는 P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Q이면 P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대응명제인 P가 아니면 Q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P가 아니면 Q이다라는 말은 참이라 말할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은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어야겠죠. 자, 408번 문제로 가봅시다. 세 명제 주어져 있습니다. P면 Q가 아니다. R이면 Q이다. P가 아니면 S가 아니다. 이 세 가지 명제가 자, 모두 참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의 개수를 묻고 있죠. 자,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하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진 명제, 참인 명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P면 Q가 아니다. 자, P란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구조의 포함 관계가 표현되겠죠. 자, R이면 Q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R이라는 진리집합은 Q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함 관계가 표현될 거고요. P가 아니면 S가 아니다. 그럼 P의 여집합은 S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세 개의 어떠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먼저 설정해 놓고 자, 이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하나로 표현하는 게 도움되겠죠. 자, 이런 같은 그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바꾸면 Q의 여집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포함관계가 구성될 거고요. 이쪽은 P가 S라는 것이 지금 P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구조의 그림과 정확히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Q의 여집합 밖에 아래 여집합이 있다 보니 자, 여기다 아래 여집합을 그려낼 수 있겠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또한 P 안에 S가 있다는 얘기는 S는 이 안쪽이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구조의 그림과 같은 구조의 그림을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R이 가장 안쪽에 있어야 될 거고요. 집합 R이 P의 Q가 그 다음에 포함관계에 표현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의 여집합이 가장 마지막에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로 표현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 그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기억, Q이면 P다 라고 되어 있어요. Q이면 P다. Q이면 P다.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기억은 보기가 틀렸고요. 니는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 Q가 아니면 R이 아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는 참이 됩니다. 자, R이면 P가 아니다. R이면 P가 아니다. 여기서 그림 보이지 않습니까? 디귿도 참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R이 아니면 S이다. R이 아니면 어딨죠? 여기 있죠. R이 아니면 S이다.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참이 되어야겠고 그것의 개수는 2개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409번 문제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3개의 스위치가 연결된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C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C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것, 이것이요. 전구가 불이 켜지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묻고 있어요. 전구에 불이 켜지기 위한. 다시 말하면 조건 P는 닫혀 있다. C 스위치가 닫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Q 조건은 불이 들어온다. 전구가 불이 들어온다. 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P가 되고요. 여기 Q라고 했을 때 그 화살의 방향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C가 닫혀 있다고 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나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분명히 C는 닫혀 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 이것이 주어예요. C가 닫혀 있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 조건인지 어떤 것이 충분 조건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실생활과 관련지어서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15번 문제로 가볼게요. A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2차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를 찾고자 합니다. 그 K의 최대값을 묻고 있죠. 자, 일단 전개를 해봅시다. 이거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보이죠? A제곱 보이고 이렇게 하면 4가 따라오고요. 이렇게 하면 1 따라오죠. 1이 더해져 있고 이렇게 곱하면 A제곱분의 4로 표현되겠네요. A의 제곱분의 4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양수 조건이 없지만요. 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 조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 식은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분의 4 그리고 5가 추가적으로 더해져 있는 이러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만큼만 산술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2배의 루트 2개를 곱한 4로 표현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따라온 5를 한 번 더 더하기 처리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 값은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게 됩니다. 즉 9죠. 9. 9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K를 어떤 수로 잡아야 가장 큰 값입니까? 를 물어봤죠. 자, 9로 잡으면 되겠네요. 물론 8도 되고 7도 됩니다. 그 중에 최대값은 9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416번 문제로 가볼게요. 대각선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대각선의 길이가 1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고요. 또 다른 변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뭡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 값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 값이 12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넓이의 최대를 묻고 있어요. 넓이 값은 a 곱하기 b가 넓이 아닙니까? 자,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양변 제곱해 볼게요.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144를 만족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합이 일정한 구조로 보이십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반으로 나눈 값은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것이 산술기하평균이었고요.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a 값도 b 값도 양수이고 뭐 제곱을 했으니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것도 분명하죠. 자, 그러니 이 값은 뭐랑 같겠습니까? a 곱하기 b랑 정확히 일치해야겠죠. 자,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144다 보니 144를 2로 나눈 72의 값이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a, b보다요. 이게 넓이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72라는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72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등호의 성립 상황을 물어본다 그러면 등호는 언제 만족합니까?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 만족하겠죠. 즉 a와 b가 같을 때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루트 72, b 값도 루트 72일 때 등호를 성립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417번 문제로 가볼게요. 3명의 학생 영호, 수진, 대웅 중에서 한 명이 학교를 결석을 했습니다. 아래 중에서 한 명의 말은 참이고 나머지 2명의 말은 거짓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영호와 수진과 대웅이 각각 영호는 수진이가 결석했어요. 수진이는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대웅이는 제가 결석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런 표 그리기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고요. 3명 중 1명만 참입니다. 출석부를 만들어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 영호가 있고요. 수진이가 있고 여기 대웅이가 있습니다. 자, 그 3명 중에서 1명만 참이라 했죠. 만약에 영호가 참인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예요. 영호가 참일 때요. 수진이가 결석했습니다 라는 말이 참이다 보니 여기 결로 적어야겠죠. 나머지 2 친구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반대말이 결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결석했어요 라는 말 자체도 여기는 출석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즉 영호가 참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수진이가 참인 경우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결석하지 않았어요. 출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진이가 지금 출석을 한 상황이고요. 자, 영호와의 말과 대웅의 말은 거짓이 되어야겠죠. 수진이가 결석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출석했습니다. 대웅의 말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결석했어요 란 말은 출석했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수진이가 참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대웅이가 만약에 참을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결석했어요 라는 얘기는 결석을 한 겁니다. 참이에요. 영호의 말과 수진이의 말은 거짓이 되어야겠죠. 자, 수진이가 결석했어요 라는 말에 거짓말이다 보니 출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수진이는요, 제가 결석하지 않았어요. 즉 출석했어요 라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결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대웅이의 말이 참이라 가정했더니 모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대웅이는 결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답이 되어야함을 알 수 있죠. 이건 기류법에 대한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류법의 상황을 문장제의 실생활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로 보시면 됩니다. 자, 4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 각각 P, QR 주어져 있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는 Q입니다가 참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R은 필요 조건이다 보니 P이면 R이다라는 말이 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P라는 집합이 Q에도
P라는 집합이 아래도 포함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A, B를 구한 후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3위인 경우 한번 고려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3일 때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3이요. 여기가 3이요. 그럼 A의 제곱은 4를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A가 2인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인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A가 2예요. 요거 2입니다. 그러나 지금 3이 하나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 요 상황에서 B 값은 2분의 3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A, B를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요 B가 3인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B가 3이에요. B가 3이라는 얘기는 요쪽이 3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A가 1인 경우라면 얘가 3이 되어서 1, 3, 여전히 3을 품고 있죠. 자, 그 경우가 아니라면요. B가 3이지만 A가 3인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A가 3, 그럼 이쪽은 9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 네 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A가 2일 때 B가 2분의 3인 경우,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 자, A가 1일 때 B가 3인 경우와 A가 3일 때 B가 3인 경우, 이 네 가지로 식을 풀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최소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최소는 뭐 음수일 때 최소 아니겠습니까? 자, 요때가 최소값 나오겠죠. 그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3 계산되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 되어야겠죠. 421번 문제. 자, x의 범위 주어져 있고요. y의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양 끝값 포함되어 있는 xy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의 대소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를 묻고 있죠. 자, 기본적인 대소 비교 빼봅시다. a에서 b를 뺀 결과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에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는 뭐 부정방정식의 형태다 보니 일단 묶어서 처리해서 인수분해 계산해 볼게요. 인수분해로 접근해 볼게요.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건 1 될 거고요. 이쪽은 y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또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x의 제곱에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 보니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처리해 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어서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x의 제곱도 y의 제곱도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 요것의 부호를 판단할 때는요, 음수가 됩니다. 자, 요것의 부호는 양수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어쨌든 음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면 0도 허락하겠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A와 B의 대소 관계 중에서 A가 더 작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언제 등호를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제라면 x의 제곱이 1이거나 또는 y의 제곱이 1인 그러한 상황에서는 등호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22번 문제입니다. 높이가 10인 직육면체 모양의 소포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끈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노끈의 길이가 100cm일 때 이 노끈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여 묶을 수 있는 소포의 최대 부피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쪽을 좀 A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여기를 좀 B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끈의 길이, 노끈의 길이를 A와 B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A라는 것이 이쪽 하나, 밑에 두 개 있겠죠. B도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위쪽과 아래쪽이요. 그러니 2A 플러스 2B가 기본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자, 이쪽에는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쪽도 10. 보이지 않는 면도 고려하셔야 돼요. 즉 40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그 결과가 좀 100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 a 더하기 b의 값이 일정한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40을 넘기면 60이 될 것이고 2로 나누면 30이 되어야겠네요. 자, 이런 것이 산술기하 평균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도 b도 양수가 되며 합이 일정합니다. 자, 그러니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2배의 루트 a와 b를 곱한 이 모습과 같게 되고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 식이 이 식이 됩니다. 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소포의 최대 부피를 묻고 있어요. 자,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10을 말하게 되죠. 자, 부피는 b는 10ab입니다. 자, 10ab를 적당한 식을 조작해서 이곳에 부등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식은 양변에 2로 나누게 되면 15가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ab보다요. 양변 제곱하면 여긴 225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 곱하기 b의 값은 어쨌든 225라는 숫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 10을 곱한 구조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 말은 2250보다는 이 부피가 더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로 바뀌게 되며 이때 부피, 소포의 최대 부피는 2250이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언제 등호를 만족하냐를 묻는 문제라면 이 두 덩어리가 같을 때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A와 B가 15를 만족할 때 최대 부피 2250cm 제곱이 된다는 것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